자, 안녕하십니까. 자, 2019년 3회 전기기사, 전기기기 문제풀이를 시작합니다. 자, 문제 1번이요. 동기발전기에 돌발 단락 발생 시 현상 중 틀린 건 뭐냐. 자, 일단 돌발 단락 전류가 발생하면 큰 단락 전류가 흐르죠. 네. 큰 단락 전류가 흐른다 해서 과도한 전류가 흘러 권선이 수송되고, 단락 전류는 전기자 저항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죠. 뭘로 제한합니까? 누설 리액턴스로 단락 전류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코일 사호간 큰 전자력으로 한 코일이 파손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런 전류는 무슨 전류야? 지속 단락 전류가 흐르게 된다. 답은 1번에 2번입니다. 자, 2번 SCR 특징 중 틀린 건 뭐냐. 자, SCR은 실리콘 제어 정류장치야. 그래서 과전압에 약하다, 열 용량이 적고 고온에 약하다,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양극 전압 강화가 크다. 자, 이때 우리가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는 통전할 때야. 통전할 때 전류값은 전압 강화가 보통 굉장히 미소해요. 그래서 전압 강화는 보통 1에서 2V 정도의 전압 강화가 생기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극히 크다가 아니고 극히 작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 신호를 인가할 때, 도통할 때까지 시간은 아주 짧아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문제 3번. 터빈 발전기의 냉각을 수소 냉각 방식으로 사용하는 이유 중 틀린 건 뭐냐. 자, 일단은 풍소는 공기 냉각 시에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수소 냉각 방식을 선택하고, 열 전도율이 좋고 가스 냉각기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절연물에 산화작용이 없으므로 절연 열화가 작아서 수명이 길기 때문이다. 다 좋아요. 근데 전폐형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해요. 반폐형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물질의 침입이 없기 위해서는 항상 전폐형이야. 이 반폐형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폐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야 이 물질에 대한 침입을 막고 소음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폐형이 아니고 전폐형 또는 밀폐형, 전폐형 또 밀폐형을 사용합니다. 밀폐형. 예, 답은 4번이 틀린 답이 돼요. 자, 문제 4번. 단상 유도 전동기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건 뭐냐. 옳은 거죠? 단상 유도 전동기는 기동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요? 네, 그렇죠. 기동 토르크가 없으므로 기동 장치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맞고 다른 답은 다 틀린 답이 되겠다. 자, 문제 5번. 몰드 변압기 특징 중 틀린 건 뭐냐. 일단 몰드에 사용하는 재료는 에폭시 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폭시는 다른 것보다 절연 내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절연 레벨을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에 유입 변압기에 비해서 절연 레벨이 낮다가 아니야. 절연 레벨은 높게 됩니다. 소화성이 우수하고, 그리고 소형 경량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소음이 적어요. 무엇에 비해서? 건식 변압기에 비해서. 그래서 5번은 4번이 틀린 답이 되겠다. 자, 문제 6번. 자, 우리 슬립은 이거죠? 슬립 S는 NS분의 NS-A 됩니다. 근데 역회전지 슬립은 이거죠? 이게 마이너스 A 돼요. 그래서 NS분의 NS 플러스 A 됩니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고, 자, 우리가 이 값을
하나씩 쓰면 1, ns분의 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ns분의 n으로 표기하면 얼마냐? 자, 이 식을 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가요, s의 ns가 되고 ns-n이 되죠? 이렇게. 네. n은 ns 1 빼기 s가 되고, 그래서 ns분의 n은 1-s야. 이 값을 여기다 넣어봐요. 결국은 2-s가 역회전시의 슬립이 되겠다. 자, 6번의 답은 4번입니다. 역회전시 슬립은 2-s가 돼요. 자, 문제 7번. 직류발전기에 직결한 3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발전기 부하가 10kW, 효율이 90%이면 전동기 단자전압이 330V, 효율이 90%, 역률이 90%일 때 전동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얼마냐? 이거죠? 전동기의 전력 PM은 단상입니까? 삼상입니까? 삼상이죠.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 효율까지 다 곱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전류를 물어봤기 때문에 전류 I는 전동기의 출력 PM을 루트 3 V, 코사인 세타, 효율로 나눠주면 된다. 자, P값이 얼마입니까? 부하가 100kW야? 100 곱하기 10의 몇 승? 3승. 루트 3. 자, VI 값. 전압이 3,300. 그래, 3,300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역률과 효율이 각각 효율이 90%, 역률이 또 90%네요. 0.9, 0.9인데요. 0.9, 0.9인데. 자, 효율이 0.9, 역률도 0.9야. 근데 이놈을 전동기일 때는 다시 한번, 발전기에서 전동기를 할 때는 다시 한번 뭘로 나눠줘야? 역률로 다시 한번 나눠줘야죠. 그래서 이 식을 뭐 정리해서 이 값을 풀면 이 값이 얼마야? 자, 이놈을 잘못했네요. 여기에서 전동기의 출력을 만들어 주려면은, 전동기의 출력을 만들어 주려면은 PM은 이렇게 됩니다. 발전기의 출력을 다시 효율로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서 발전기가 100이면 이걸 다시 0.9로 나눠서 111 kVA가 되기 때문에, 자, 이놈을 111로 해주고 다시 이 값으로 나누면 이게 전동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기의 정격은 항상 출력을 효율로 나눠준 값이 직류 발전기의 정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놈을 다시 대입시켜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네. 자, 이 값이 얼마냐면 24A가 나와요. 24A가 바로 전동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7번에 몇 번? 4번입니다. 자, 이제 문제 8번. 유도 발전기 동작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 뭐냐? 병렬로 동기 발전기에서 여자를 취해야 한다. 효율과 역률이 낮으며 소출력, 자동 수력 발전기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 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유도 발전기의 주파수를 증가시키려면 회전 속도를 동기 속도 이상으로 해야 한다. 아닙니다. 동기 속도하고 주파수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P분의 120F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NS는 이게 주파수하고 비례하는 이런 관계식이 돼요. 그래서 주파수가 증가시키려면 동기 속도도 같이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동기 속도 이상 회전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야. 3번이 됐다. 자, 9번. 단상면허키 병렬 운전하는 경우 부하 분담
변압기 용량에 비례하려면 각 변압기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부하 분담을 이렇게 할까요? PA, PB라고 하면. 자, 우리 용량에는 PA, PB라고 하면, 이게 PA, PB라고 할까? PA, PB. 용량에는 비례합니다. 부하 분담, 용량에는 비례하고, 그리고 임피던스에는, 그렇죠? 변압기 용량에는 비례하고,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반비례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반비례한다. 반비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B면은 이게 A가 되고 이게 B가 돼야죠. 그래서 용량에는 비례하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반비례한다. 해서 이때 부하 분담의 용량에 비례하려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반비례한다. 용량에는 비례하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용량에는 반비례한다가 답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용량과 퍼센트 임피던스는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요. 9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10번. 자, 직류전동기의 속도 특성. 이건 많이 본 공식이야. 직가분차. 직가분차 이런 순서죠. 직가분차. 직가분차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이놈이 직가분차. 다시 한번 볼까요? 직가분차. 이게 기동 토로크가 군 순서, 그리고 부하전류와 회전수에 대한 관계식이 되겠죠. 그래서 10번은 2번. 그렇죠. 이게 부하전류고 이게 회전수야. 부하전류가 증가하면 가장 급격하게 속도가 감소하는 것은 뭡니까? 직권, 그 다음에 가동복권, 분권, 차동복권이 되겠다. 자, 문제 11번. 전력 변압기의 변환기로 틀린 건 뭐냐? 컨버터, 정류기, 인버터 다 전력 변환기죠? 예, 그러면 유도 전동기는 뭡니까?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유도 전동기라고 해요. 11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 농형 유도전동기에 주로 사용하는 속도 제어는 뭐냐? 농형 유도전동기는 가장 대표적인 게 극수변환이죠? 극수변환. 이거죠. NS는 P분의 120F다. 이런 극수 변환을 가지고 속도를 제어한다. 극수를 높이면 속도는 감소하고, 극수를 낮추면 속도는 증가하게 되죠. 여기에 종속, 2차 저항, 2차 여자는 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제어법이 됩니다. 12번에 1번이 돼요. 자, 문제 13번. 분권 전동기에서 기전력을 구하라면 이거죠. 분권 발전기에서 기전력을 구하라면 이겁니다. 그래서 IA가 되고, 자, 여기서 기전력 E는 V 더하기 IA RA가 된다. 자, 우리 전격이 100이고,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 여기서는 전격 전류가 50A를 주었고, 이거 50A.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나와 있죠? RA 값이 0.2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110V의 기전력이 답이 된다. 1번입니다. 자, 문제 14번.
그림과 같은 변압기 회로에서 R2에 공급되는 전역이 최대가 되는 변압기의 건수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우리 건수비 A는 V2분의 V1, 전류비로 따지면 I1분의 I2, 저항비로 따지면 루트 R2분의 R1이 됩니다. 해서 여기 저항값이 2차 저항이 100이고 1차 저항이 1kg면 여기서 100분의 1000이 되니까 루트 얼마가 돼요? 12 건수비가 되겠다. 14번에 2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5번이요. 변압기 백분율, 저항 강하, 리액턴스 강하, 역률 주고 전압 변동률. 전압 변동률은 P의 코사인, Q의 사인. 자, 퍼센트 저항 강하가 3%에 역률이 80%, 리액턴스가 4%면 이게 0.8이면 0.6이죠? 그래서 2.4, 2.4다 하니까 4.8%의 전압 변동률이 되겠다. 3번입니다. 자, 16번.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 회전자 주파수 F1. 이거 F1은 회전자 주파수야. 회전자. F1에 교류를 가했을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 자개가 발생했다. 정류자 이외에 브러시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 FC는, 이건 FC는 브러시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 브러시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 FC. 브러시 사이에 정류자 위, 브러시 사이의 주파수를 FC라고 했습니다. 이때 설명 중 틀린 건 뭐냐? 그렇죠? 그럼 브러시 사이의 주파수는 항상 회전자 주파수의 슬립, 이런 곡선이 돼요. 슬립.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뭐가 큽니까? 이놈이 슬립이 항상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이게 적으니까 이게 크죠? F1이 봐봐, F1이 이게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F1이 FC보다 커야 한다는 얘기예요. 회전자의 주파수가 브러시 사이에 나타나는 주파수보다 커야 한다. 슬립이 0과 1 사이가 되니까요. 그런 답을 찾아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 자개가 발생했기 때문에 회전자를 시계 방향으로 하고, 그러면 이게 크다는 것은 속도와 관계는 뭐냐? 이거죠. NS는 1 빼기 S NS 아닙니까? N 아닙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놈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반대로 이때는 NS가 이것보다 커요. 예. 커요. 그래서 NS가 N보다 크고 주파수는 FC보다 F1이 크게 된다. 그래서 16번은 4번이 됩니다. 자, 17번. 동기 발전기의 3상 단락 곡선에서 단락 전류가 계좌 전류에 비하여 거의 직선화되는 건 뭐냐? 이 직선화되는 것은 이게 포화가 안 돼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포화가 돼야 하는데 포화가 안 되고 직선상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단락 곡선은 포화 없이 거의 직선이 된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감자작용이 생기고 자속은 포화하지 않기 때문에 단락 곡선은 거의 직선화된다. 17번에 2번이야. 자, 18번. 자, 등가 용량과 부하 용량. 이거죠? 부하 용량과 등가. 등가 용량이 자기 용량이야. VH. 이런 식이죠? 네. 자기 용량 나누기 부하 용량. 등가 용량 나누기 자기 용량. 이놈을 우리는 고압을 V1이라고 하고 저압을 V2라고 하면 이런 값이 되겠죠? V1분의 V1
빼기 V2가 됩니다. 자, 18번 답은 2번이야. 자, 문제 19번. 변압기 보호에 사용되지 않는 건 뭐냐? 자, 온도 계전기, 과전류 계전기, 비율 차동기, 이런 것들은 다 변압기 보호에 사용합니다. 다만 임피던스 계전기는 선로가 단락되고 탈조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전기가 임피던스 계전기라고 해요. 그래서 19번에 3번이 됩니다. 자, 20번. 자, 원선도 그릴 때 원선도와 원의 지름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래서 이것을 원선도로 나타냈을 때 E의 전압을 E를 전압으로 하고 R을 1차 저항으로 환산했을 때 원의 지름은 여기 나와 있는 리액턴스 X분의 2를 원의 지름으로 표기해요. 그래서 X는 1차로 환산한 리액턴스고 2는 전압이라고 하죠. 이것을 원선도에서는 지름으로 나타내는 값이 됩니다. X분의 2, X분의 2, X분의 2에 비례한다. 해서 20번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9년 3회 전기기사, 전기기기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